안녕하세요. 기막힌 건강입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영양제로 인해 간이 굳어간다니 충격적이죠?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 복용 중인 영양제에 혹시 이게 들었는지 자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엔 프로폴리스, 비타민 D, 루테인 등 필요할 것 같은 영양제를 챙겨 먹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선 정말 인체에 무해한 꼭 필요한 영양제만 섭취하고 나머진 다 버렸습니다. 몇 달치를 사서 개봉 안 한 것도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영양제는 천연이라고 해도 100% 천연이 아니라 합성부형제가 들어가 있어요. 합성부형제란 알약을 굳히기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내가 비타민 하나를 먹었다면 진짜 비타민은 알 약 하나에서 2-3 먹은 거고 나머지 5 이상은 합성부형제를 드신 겁니다. 나머지 2-3은 비타민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 유기화합물과 결합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합성 성분을 붙이고 이걸 먹게 되는 거고요. 합성이 들었는데 천연 비타민이라고 광고한다면 비타민은 천연일 수 있으나 유기용매랑 결합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 천연 비타민을 효모와 결합시킨 비타민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왜? 합성부형제, 합성성분이란 화학성분으로 직관적으로 말하면 독이거든요. 유기용매는 몸속에 들어가면 혈관과 간의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비타민뿐 아니라 확인한 결과 시중영양제의 9%가 다 화학성분이 들어있었어요. 지금부터 필기하시고 확인해보세요.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 성분이 대표적인 합성부형제입니다. 이런 성분들을 먹게 되면 간에선 독이 들어왔으니 해독을 하겠죠. 그래서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도 식품도 100% 천연이 아니어도 일정 퍼센트 이상 함유되면 천연이라고 광고할 수 있기에 천연 영양제라고 광고하는 것들도 합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모든 영양제가 이러하니 먹을수록 간이 무리가 가고 간에 안 좋은 건 아시겠죠? 영양제도 천연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천연으로 만들려면 단가도 높아지고 기술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100% 천연으로는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으로 합성을 넣었다 하고 이야기하며 합성이나 천연이나 효과 차이가 없다 등 자신들을 옹호하는 이야기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만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100숟가락 먹으면 죽는 독을 한 숟가락 먹는다고 아이에게 한 숟가락의 독을 줄 부모는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합성 영양제를 먹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우리 인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오남용이 가장 심한 영양제 비타민입니다. 부작용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요. 비타민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걸 세상에서는 마케팅으로 다 쪼개놨습니다. 혹시 종합 비타민 드시면서 탈모 걱정돼서 비오틴 드시는 분들 계세요? 엽산은요? 판토텐산은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는 분이 종합 비타민 드시면서 비오틴을 드신다더라고요. 비오틴을 따로 드세요. 비오틴이 비타민인데?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몰라요. 좋다니까 먹는 거지. 우리 몸에 필요한 6가지 영양소 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 비타민, 무기질인데요. 이 비타민과 무기질은 미량만 필요합니다. 비타민은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뉘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어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지용성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라 필요 이상이 들어오면 몸에 쌓이고 누적되면 장기가 돌처럼 굳어질 수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할 시 영양제로 드시면 좋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하셔야지 영양제로 드셨다가 오히려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수용성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예요. 나머지는 다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B군이라고 이야기한 건 비타민 B의 종류가 많아서인데요. 세상의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고 적어두시던지 이번 영상 저장해 놓으셨다가 계속 보세요. 비타민의 또 다른 이름들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기능만 적었지만 비타민은 이외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레티놀, 카로티노이드, 레티노산 등으로 부릅니다. 이간 야맹증, 시력 개선, 신체 성장, 생식, 피부에 좋은 성분이에요. 비타민 B1은 티아민은 질병 예방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은 영양소의 대사를 돕고 세포 성장 유지에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혈당 조절, 호르몬 생성, 적혈구 생성 등 모든 조직 세포의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비타민 B5, 판토텐산은 간에서 독성 물질 제거, 콜라겐 생성, 에너지 생성 등에 필요합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헤모글로빈 합성, 심혈관 질환에 도움, 점막신경, 면역, 각종 피부염에
저항력을 키우는 등의 역학을 합니다. 비타민 B7, 비오틴 피부 모발 손발톱 등의 건강유지 지방, 아미노산 대상 등에 돕는 일을 합니다. 비타민 B8, 엽산, 체내 DNA 아미노산 합성, 태아 세포 분열 등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은 DNA의 합성과 대사를 돕는 역할 등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의 이름을 말씀드린 이유는 비타민 B군이 종류가 많고 이름이 있다 보니 이것으로 인한 다양한 마케팅이 펼쳐지고 기업은 소득을 올리는 데 애꿎은 소비자는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셨다가 중복되지 않게 드세요. 특히 비타민 D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칼슘혈증으로 인한 중독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메스꺼운 구토나 식욕부진,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중독으로 인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제를 드실 때는 특정한 성분만 드시는 건 반드시 후에 문제가 발생하니 특정한 성분은 피해주세요. 두 번째, 유산균 이야기입니다. 떠돌고 있는 유산균 이야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산균은 이름에서 나와 있듯 산이 있는 균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산에선 죽을까요? 위산은 염산이기 때문이에요. 한간에는 비타민과 유산균을 먹으면 좋다 좋지 않다 상관없다 등의 말이 퍼지고 있는데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니 귀 기울이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요즘 병원 가면 특히 아이들에게 항생제 남발하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특히 항생제를 과하게 준다고 해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의들이 많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네요. 항생제라 함은 우리 몸에 좋은 균, 나쁜 균 할 것 없이 싹 죽이는 겁니다. 항암 치료 아시죠? 항암 치료가 암세포만 골라 죽일 수 없으니 싹 다 죽이는 건데요. 항생제 먹고 유익균이든 유해균이든 싹 죽이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유산균은 이걸 명심해주세요.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가 존재하는데 장에는 면역세포가 없습니다. 하여 위장부터 소장, 대장, 직장까지 면역세포 역학을 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면 미생물균총을 이야기합니다. 유산균은 그중 하나이고요. 항생제를 아이한테 먹였다면 1-2시간 뒤쯤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을 꼭 먹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면역체계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소장암은 없는데 대장암, 직장암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유산균 때문인데요. 대장, 직장까지 케어하려면 단순 유산균이 아닌 꼭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드셔야 합니다. 건강의 80%는 장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장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장과 유산균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지겨우실까봐 마치겠습니다. 혹시 건강에 대해 궁금하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가르쳐주세요. 그럼 오늘 집에 있는 영양제 성분 확인하시고 앞서 말한 3가지 이산화효소, 결절 셀룰로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들었나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영양제가 필요할까? 집어드릴게요. 영양제 꼭 먹어야 할까요? 영양제는 왜 먹을까요? 음식으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영양제는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음식으로 하루권장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제로 영양소를 보충하게 돼요. 누군가가 식품으로도 영양소를 충족시킬 수 없는데 영양제가 필요 없다라고 했다면 그분은 몸에 6대 영양소가 아니라 다른 걸로 살아가시는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려면 6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하며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은 넘치도록 먹기에 탄수화물 영양제는 없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은 영양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홍삼이 좋다. 아로니아가 좋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6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지 않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골고루 챙겨드리면서 부족한 부분 영양제로 챙기실 때 오늘 말씀드린 사항 꼭 기억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막힌 건강이었습니다.